어젯밤 분위기에 취해 친구에게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쳤지?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분명 어제는 속이 시원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 얼굴을 보기도 싫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감정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난 왜 이렇게 입이 가벼울까? 난 역시 쿨하지 못해 라며 자책하죠. 사회는 우리에게 솔직해져라, 가면을 벗어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가면을 벗었을 때 찾아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보인 뒤에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밀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 도대체 왜 우리 마음은 연결을 원하면서도 막상 연결되면 비상벨을 울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명확한 용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취약성 숙취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지난밤의 실수가 떠올라 괴로운 것처럼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 뒤 찾아오는 극심한 심리적 숙취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대중화시킨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취약성 숙취는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이지 실수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그 순간 뇌는 이것을 생존 위협으로 감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사회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적 고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리 뇌에는 전방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가락을 찧었을 때 고통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군가 나를 비웃거나 떠날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도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즉, 뇌 입장에서 비밀을 말해버린 것은 뜨거운 불판에 손을 댄 것과 같은 비상사태인 겁니다. 어젯밤 당신은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었겠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당신의 편도체는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말했어. 약점을 잡힌 거야.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이것은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진화해 온 역사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배제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의 결함이나 약점이 드러나서 무리의 신뢰를 잃는 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만큼 위험했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약점을 숨겨라라는 강력한 명령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그 명령을 어기고 솔직해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 당신의 뇌는 시스템 오류를 외치며 수치심이라는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 애취약성 숙취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패끼치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털어놓는 행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금기를 깬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정작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숙취에 시달리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영되고 있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어쩌지? 나를 부담스러워해서 연락을 피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어제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처럼 굴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차갑게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제적 방어입니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죠. 하지만 이 방어 기제가 반복되면 우리는 고립이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외로워서 마음을 열었다가 두려워서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악순환.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공포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취약성 숙취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다시 입을 닫고 가면을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취약성 숙취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는 진정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수를 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취약해져야 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건 원래 무서운 일이니까요. 두 번째는 팩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말실수를 했나요? 아니면 그저 내 기분이 불안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에는 관대하면서 자신의 약점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엉망진창, beautiful mess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타인의 취약함은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보면서 나의 취약함은 흉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심리죠. 어제 당신의 모습은 상대방의 눈에는 아름다운 엉망진창으로 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한 숙취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 취약성 숙취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은 이불 속에 숨고 싶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괜찮아질 겁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강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공유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안전했겠지만 여전히 외로웠을 겁니다. 당신은 어제 외로움 대신 연결을 선택한 용기 있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찾아온 이 부끄러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고 느끼고 있고 누군가에게 닿으려 노력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턱대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도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두려움도 느꼈구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불 속에서 하이킥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어제 나는 꽤 용감했어.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겪는 이 숙취는 그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지불한 작은 통행료일 뿐입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햇볕을 쬐며 당신의 용기를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진실된 사람이 되었습니다.